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몸살 아니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요즘 미국 증시 굉장히 슬픈 증시의 연속이지만 또 그 와중에 하루아침에 40% 이상 폭등한 주식이 있었으니 바로 Pinterest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엇. 이 엘리엇 헤지펀드죠. 오랜만에 엘리엇 이름이 나왔어요. 이 채널에서도 간간히 멘션되던 펀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시작은 목요일, 미국 시간 목요일 장 마감 때쯤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이 기사 자체는,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는 금요일 새벽에 뜬 건데, 원래는 목요일 오후 3시 50분에 가장 먼저, 그냥 짧게 브레이킹 뉴스처럼 헤드라인만 떴었고,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장 먼저 터뜨렸습니다. 온갖 포털에서 어거트 뜨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몇 분 차이로 다른 언론사들도 이제 허겁지겁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장 마감 4시에 가까워서 가지고, 그때 거래량이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5분 동안 30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오늘 다 합하면 거의 6천만 주가 거래되는데, 이게 평소 그 일평균 거래량 대비 한 5배, 6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장 마감 그리고 애프터마켓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금요일 장까지의 이 차트를 보면은 그날의 이제 익사이트먼트가 진짜 이 캔들 차트 이 구간을 보시면은 17불, 18불 선에서 이제 횡보하던 수준에서 갑자기 24불 때까지 이제 거의 한 40% 가까이 뛴 거죠. 원래 이렇게 폭등 후에 바로 차익 실현하는 세력들 때문에 다소 이제 주가가 좀 평정을 찾느나 싶더니 이제 아쉬운 애들인지 뒤늦게 이제 좀 뒷북치는 애들인지 또 금요일날 이제 프리마켓에서 장 열리자마자 한 400만 주가 거래가 되고 전일 종가 대비 16% 상승 마감을 했어요. 사실 이 점프 자체가 애프터마켓에서 형성된 가격대이니까 이런 이제 브레이킹 뉴스가 뜨면 정말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들어가도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어쨌든 굉장히 차익 실현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너무 헛된 꿈을 꾸시면 안 되고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애프터마켓이면은 새벽 5시인데 그때 눈을 부릅뜨고 누구보다 먼저 이런 뉴스 알림을 받는 이런 엄청난 고급 소스가 있지 않는 이상 버스 놓친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건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이때쯤 뉴스를 들었겠지, 애프터마켓에서. 그래서 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옛날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권에 반대하면서 여론을 굉장히 많이 탔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헤지펀드 이름이에요. 사실 헤지펀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던 한국에서 나름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뭔지 대충이라도 인지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 하는 기업들을 타겟해서 경영진을 교체한다던가 스핀오프,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인수 방법은 보통주의 매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실채권을 인수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인수합병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shareholder value increasing을 해요. 아까 기사를 다시 보면은 여기 기사대로 9%? 이거는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온 숫자이긴 한데 어쨌든 9% 지분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진작 이렇게 했었고 지난 한 몇 달간 핀트레스트하고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고는 합니다. It couldn't be learned what they have been discussing. 뭔지는 모르겠지만 discussions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서야 말이 다 되는 게 핀트레스트 아시겠지만 대거 경영진 물갈이가 있었어요. 6월 말에 일단 CEO 벤 실버맨이 물러나서 이제 executive chairman이 되고 그 자리를 메꾼 새로운 CEO는 이제 빌 레디라고 2020년부터 구글의 이제 커머스 부분 대표였던 사람이 후임으로 들어왔고 경영진 교체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중대한 이런 일들은 당연히 8K 공시가 뜨죠. 8K 공시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 봐봐요. CEO transition. 그리고 CEO만 잘린 게 아니라 핀트레스트는 이제 글로벌 사업부 대표, 이제 Head of Global Business Operations라고 해서 여기 대표도 잘리고 그리고 Investor Relations 여기 총괄하는 사람들도 나가고 그래서 경영진이 엄청 나갔어요. 지난 한 몇 달간. 이 공시 자체는 6월 28일 날 올라왔고 이게 트리거된 날짜는 22일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SEC 올랐던 건 28일이고 이 소식에 이날 핀트레스트 주식이 5% 가까이 뛰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 경영진들은 이제 아예 회사를 나갔는데 이 CEO 벤 이 사람은 일단 경영직에서만 물러나고 Executive Chairman이라는 자리를 줘서 이제 새로 이제 회장 자리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 이유가 당연히 벤 실버맨 이 사람은 핀터레스트 공동 설립자 코파운더 3명 중 1명이고 이 사람 보면은 아직도 의결권이 보팅 라이츠 기준으로 지분의 37%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엘리어트 같은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가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헤지펀드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고 경영자를 이제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영에 개입하는 이런 모양새일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공시는 가장 최근 날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헤지펀드라고 해도 얘들도 일단 지분 확보가 중요하고 의결권이 좀 충분히 마련된 뒤에야지 뭘 어떻게 뒤집고 보고 할 텐데 그래서 최근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14A 스케줄이잖아요. 이거를 SEC에서 가져와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14A proxy statement이 써져 있죠. 여러분 이거 어차피 제 미국 주식 공시랑 재무제표 보는 그 책은 사기만 하고 다들 안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책은 아무도 안 읽으니까 이제 영상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세뇌시킬 거야. 경영진 보수 관련 교체 관련 이런 그리고 이사회 안건이 올려지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때는 항상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매년 주주총회 때 올라오는 그런 공시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 주요 주주 명부 그리고 보유 주식수 의결권까지 정리된 테이블이 주로 나와요. 여기 테이블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발행 주식 수가 다 합하면은 한 660 million 정도나 되는데 어떻게 벤 실버맨 이 아저씨는 이거 지금 쉐어스가 4,300만 주밖에 없으면서 이거 갖고 어떻게 지분이 37%나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이 테이블을 보면은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원래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파운더스만 갖고 있는 의결권, 이제 방어주가 따로 있어요. 얘만 해도 보면은 클래스 B shares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4,30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클래스 B shares라는 거는 클래스 A에 비해서 voting right만 다른 그 클래스 스트럭처인데, 대부분 이제 의결권이 막 몇 배수가 돼요. 통상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배가 굉장히 norm이고, 처음에 IPO 파일링 할 때 S1 공시를 보면은 20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클래스 B 하나당 voting right이 2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수대로 계산을 해보면 의결권이 37%가 나와요. 벤 실버맨 근데 얘 82년생이네. 나랑 6살 차이밖에 안 나네. 순 자산은 $1.2 billion. 예일 출신이고 커리어는 구글. Pinterest를 만들게 된 이유는 본인이 수집광이라서 He says that the genesis of Pinterest really comes from his love of collecting as a kid. 이제 무언가를 수집을 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다. 왜 없지? 내가 그냥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게 오늘의 핀트레스트이고 그리고 창업을 한 지 9년 후 IPO를 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지난달 CEO로서 퇴임을 했고요. 근데 이쯤 되면 이 beneficial owners, executive officers, directors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하면은 찾아보면 되지. 이것도 역시 그 Fortune 스케줄에 나와 있어요. 프록시를 보면은 계속 스크롤 다운 해보면 나옵니다. compensation table. 2021년 기준 지난 3년치가 항상 나와 있는데 public companies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작년 재작년 해봤자 200K밖에 안 받았어? 라고 하겠지만 그 이유는 2019년에 total 46 million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때 IPO를 했잖아요. 2019년 4월에 핀트레스트는 IPO를 했었고 그것도 정말 시장 한창 화랑일 때 IPO를 했었죠. 그리고 코파운더인 에반 샤프 이 사람도 비슷하게 받았어요. 근데 이 아저씨 보면은 상장을 했을 때 46 million 받고 작년에 또 41 million씩이나 받았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he was a chief design officer 그리고 chief creative officer였는데 퇴임을 하면서 동시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advisor로서 이제 이사회에 이제 이름을 걸쳐놓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새로 받은 스톡 옵션은 아니고 원래 있었던 RSU 이 스톡 옵션에 장부가 조정이 있어서 그때 당시 날짜 기준, 그러니까 작년 날짜 기준 fair market value의 추가 상승분만큼 회계 처리가 된 건데 이게 어차피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그 핀트레스트 주가 히스토리를 보면은
되는데 이게 2019년 4월 원래 IPO 당시 공모가 $19에 13 billion 밸류에이션을 받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공모가를 밑도는 17불 선에서 시총 13 billion 겨우 이제 간당간당 하는데 사실 요새 증시가 힘든 거를 떠나서 이제 최근 실적 지표들을 보면은 핀트레스트 같은 이런 류의 플랫폼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밸류에이션 드라이버들인 MAU 그리고 ARPU를 봅시다. 가장 최근 Pinterest earnings report인데 이게 보면은 revenue 여기 MAU 특히 가장 최근 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어요. 이제 글로벌 MAU 기준.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광고 수익이 대부분인데 ARPU를 보면은 그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추세였다가 가장 최근 분기에 거의 굉장히 많이 빠졌고 글로벌 추이를 보면은 거의 2불 가까이 되다가 지금 1불 30이 됐고 유저당 평균 매출 추이가 그 와중에 미국만 따로 놓고 보면 진짜 ARPU가 엄청나네요. 이게 4불 90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거의 이거 자체만으로도 보면 사실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광고 시장은 역시 미국이야. 그래서 핀트레스트가 그동안 사실 막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얘네들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그동안은 너무 광고 기반 수익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한계점을 느껴서 이커머스로 가야겠다 하고는 이제 Shopify라는 곳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핀트레스트에서 본 것들을 이제 바로 구매 가능하게 이제 링크 타고 머천트 사이트로 넘어가서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최근에는 The Yes라는 패션 쇼핑 플랫폼을 인수하기도 했고 근데 중요한 건 요새 미국도 이제 온라인 소비자 시장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고 거래량도 줄고 있고 그리고 소비 자체가 주는 추세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페이팔에서 핀트레스트 인수 얘기까지 나왔다가 주주들의 반대로 이제 무산되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back to Elliott. 그러면 아무튼 엘리엇은 이번에 왜 핀트레스트를 타겟을 했을까? 요새 주가 박살나는 다른 테크 기업들도 많은데 Elliott built a stake of more than 9% in recent months, partly in common stock. 뭐야 그러면 보통주 말고 또 뭘 샀다는 거지? 아무튼 9% 이상 되는 지분 인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거는 공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은 자기들이 산정한 밸류에이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된 기업이다 싶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면서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물론 대주주가 된 이후에 하는 거니까 이제 강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 이전 옛날 그 CEO인 잭 도시를 내쫓으려고 했었던 게 엘리엇이기도 하고 트위터 CEO 결국엔 내쫓기긴 했지만 엘리엇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2020년에 사실 트위터가 엘리엇하고 실버레이크라는 사모펀드랑 같이 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두 펀드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사회 자리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 뜻대로 $2 billion, 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자사주 매입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 billion, 1조가 넘는 돈은 실버레이크라는 펀드에서 자금을 대주기도 했고 지금 이거 팩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엘리엇이 2020년 초부터 2021년 7월 사이 10 million 트위터 주식을 매입을 했었고 아직 전부 다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엘리엇이 한 것 중에서는 예전에 이베이 같은 경우도 at eBay, Elliott pushed for the spin-off of StubHub and classified assets that the company ultimately decided to sell off in 2019 and 2020 respectively. 주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스핀오프를 시키게 해서 주주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이건 엘리엇이라서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행동주의 펀드들이 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매우 잘 실행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Elliott, they have $52 billion asset under management as the end of last year. Also has a private equity arm, Evergreen Coast Capital. 사실 귀찮아서 제대로 안 봤는데 어차피 이런 헤지펀드들은 이런 웹사이트들은 그냥 폼으로만 냅두고 딱히 뭐 정보가 없거든요. 당연하지. 정보를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Related sites. 여기 있나? Nope. Anyways, 지금 얘네들 보면은 Evergreen Coast Capital이라는 사모펀드 계열사가 따로 있는데 얘네는 하는 일이 일단 엘리엇이 헤지펀드로서 액티비스트 캠페인을 하고 좀 회사를 기업 들어가서 좀 지원 들어놓고 혹은 그
그 액션이 있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이 대상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먼저 헤지펀드가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주로 오르기 때문에 그 오른 가격에 인수하는 건 싫을 테니까 아마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미팅을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분명히 이 인사이더 트레이딩급으로 법적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당연히 알아서 조치를 했을 테고, 뭐 아니면 엘리엇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가를 뭐 올릴 거다, 기업 가치 제고를 할 거다 한 다음에 에버그린이 들어가서 실제로 엑세큐션을 해버리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구조는 이게 약간 계열사라고 하는데 이거 좀 페런트 컴퍼니로 설명이 돼 있는 거 보면은 헤지펀드가 모기업이고 그리고 그 밑에 상호펀드가 자회사처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구조는 사실 흔하긴 해요. 굉장히 흔하고 항상 묘하면서도 재밌어요.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있던 조직이 모기업은 사모펀드인데 오히려 반대였죠. 제가 다니는 데는 모기업은 사모펀드이고 제가 있는 조직은 또 퍼블릭 에퀴티즈를 보는 헤지펀드라서 가끔 이게 이해상충 문제로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도 제가 포지션을 아예 가져가지 못한 적도 있었고, 상호펀드 쪽에서 뭐 뭔가를 하고 있어서, 혹은 또 반대로 우리가 이미 퍼블릭 에퀴티즈로 포지션을 잡고 있어가지고 상호펀드 그 모그룹 쪽에서는 좋은 딜인데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들보다 훨씬 그 구조로 가져가는 게 이득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가 유지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사모와 공모 마켓 차이에서 정보 교환에 있어서 그 정보 우위, 그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죠.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핀트레스트 이야기는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시황이야말로 이런 전략의 헤지펀드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지분 매입을 해서 굉장히 헐값에 살 수 있잖아요, 지분을. 근데 경영에 문제가 좀 있다 싶은 기업들은 그냥 주가가 싼 거 말고 이제 경영을 좀 뜯어고칠 게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가서 지분 매입하고 참견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단기적으로라도 이걸 푸시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지배구조가 됐던 좀 무능한 경영진이 됐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이 액티브 쉐어홀더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기만 하면은 가장 이제 아름다운 그림이긴 하죠. 요즘 같은 증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딜이 많이 보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